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총칙, 용어 정의 배웠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배웠고, 대지와 도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계속 암기 위주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얻어가는 그러한 파트고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부분은 사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파트는 아닙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구조가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어야 되죠.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 안전 확인을 누가 하느냐면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그러니까 설계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해야 돼요. 국토교통부로 전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서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자가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은 설계자가 하는 것이고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 건축주가 이제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한 그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서류를 받아서 그 확인 서류를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조 안전은 설계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자로부터 이 건축주가 구조 안전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은 무엇이냐,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진 확보 여부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짝꿍을 이루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이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조 건축물인 경우는 3층이고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조 건물인 경우는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높이가 13m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보호,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런 것들이에요. 완전히 단순 암기사항이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작은 그리고 낮은 건축물들은 구조 안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단층인 경우, 1층인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옆에 암기 코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공단에서 2층 200m 치킨과 목구조인 경우는 3층이죠. 삼겹살 500g 사서 처가 9명이에요. 처 9, 사위가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노비 13명이에요. 국가적 문화유산 산삼하고 같이 먹었어요. 공단에서 둘둘치킨과 목삼겹살 500g 사서 처 9, 사위 10, 높이 13시 산삼하고 같이 먹었어요. 말을 막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처마 높이가 9m인 것을 알아야 풀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이어야 풀고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이어야 풀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가끔씩. 네. 그러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2번, 3번은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암기 코드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나오면은 감으로 맞추기로 하고요.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 방지용 경계벽 및 바닥 설치. 자, 이것도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죠. 소음을 좀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푸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야 뭐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소음 방지 굳이 필요 없겠지만 단독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 있죠. 이런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이 각 세대 간 경계벽.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실, 침실 등의 용도를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이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사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두드려 보면 텅텅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아까 여기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기숙사 자체는 소음 방지 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그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각 침실은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숙박시설인데 객실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아닌 것은 판매시설의 상점 간 경계벽,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이 필요 없는 건 당연할 거고요. 도서관의 열람시설도 이미 그 자체가 조용한 곳입니다. 네, 그러므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임산부실 간 경계벽, 신생아실 간 경계벽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이런 것들이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방지용 바닥의 설치. 소음 방지를 위해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도 소음 방지를 위해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바닥에 신발 신고 다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 같은 걸로 쓰는 데는. 그러니까 하이힐 또각또각거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네, 그래서 층간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런 곳이 이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데 뭐 이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신설되죠.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의 특례, 사업 주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 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바닥 충격음을 흡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건물 높이가 20층, 30층 되다 보면 높아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100분의 1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건축물의 범죄 예방. 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죠.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공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할 건축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데 동식물원은 해당되지 않겠죠.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동식물원입니다. 교육연구시설도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는데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합니다. 연구소하고 도서관도 얌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니까요. 농담인데 맞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런 거 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 광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옥상에 있는 광장처럼 생긴 공간을 옥상 광장이라고 해요. 옥상 광장이나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자, 이 노대라는 거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개방형 테라스나 고층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돌출된
전망 공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주택의 2층 외부에 설치된 야외 데크 이런 걸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코니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 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그러니까 PC방,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하고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이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 바로 옥상 광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노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피난용 옥상 광장도 보이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옥상 광장이라고 하면 되고, 특별히 이제 5층 이상인 경우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헬리포트는 여기 사진과 참조 사진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헬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헬리포트 혹은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평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얼마든지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헬리콥터가 내려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포트의 구분이 이렇게 건물 옥상에 이렇게 H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11층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렇게 좀 숫자를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 지하에 있는 경우 이제 화재 등에 대비해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신속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이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물 밖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5개의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지하층에는 주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고3이라고 그랬죠? 30층 곱하기 4니까 120m 이상, 3층 이상 120m 이상인 이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층 건축물보다도 더 높은 초고층 건축물, 즉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그러한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여 지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서 1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건축법 처음에 용어 정의 시간에 배웠죠? 잠깐 갔다 올까요? 헷갈리실까 봐서 126페이지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30층 이상이면은 다 이제 고층 건축물에 속하고요. 그 중에 50층 이상이면은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준초고층이라는 것은 그 고층 건축물 중에서 이제 초고층이 아닌 요 사이에, 그러니까 30층에서 50층 사이에 이 건축물을 준초고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초고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쯤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내에 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요.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고층일 때에는 이 초고층 건축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피난 계단의 설치. 자,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있다가 무슨 뭐 불이 나거나 그러면은 30m 이내의 거리에 그 직통 계단이 있도록, 그러니까 숨을 안 쉰 채로 이렇게 달려가려면은 너무 먼 거리면 안 돼요. 막 연기가 자욱하는 상황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아파트도 거실에서 비상 계단까지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넓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길게. 또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피난층 외의층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가 좀 큰 경우겠죠.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좀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런 것들은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에서는 제외하시고 그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끝나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난계단, 건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런 경우는 5개에 따로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이 사진에서 보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승용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면제를 해줘요. 6층이긴 하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그러니까 비록 승강기는 없지만 이 곳곳에 이 직통 계단이 있어가지고 문제 시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에는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건축주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면 그건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이 고층 건축물, 그러니까 30층 이상의 혹은 1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이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빌딩 보면은 10층 이상의 빌딩을 보면은 한 층의 높이가 4m니까 10층이면은 40m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고층 건물 중에 고층 건물이 이제 30m부터 또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가볍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참몽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의 주택이 내부가 보이는 등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금은 31일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즉 암기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렇게 시험에는 다행히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73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노비 1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처가 9명이라고 그랬어요. 틀렸죠? 이게 틀린 거고요. 사위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 사위 10, 노비 13명, 니은이 틀린 겁니다. 자, 밑에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 단독주택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9m 이상이니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 맞죠. 그 다음에 사이 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자, 목 삼겹살 사서 목 삼겹살 500g 사야 되는 거죠.
이 3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지 않겠죠. 다세대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동아 연세대 아파트, 단독주택, 이 중에 또 단독주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아닌 것 4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자, 이 건축법 처음에 용어 정의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건축물에 가구, 세대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판매 시절 중 상점간에는 필요 없겠죠. 상점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고 그 시끄러운 것이 각 상점 간에 큰 간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객실관이나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관, 학교의 교실관, 의료시설의 병실관 이런 데는 소음이 좀 차단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자, 이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죠. 초 5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층부터고요. 50층 이상이 있거나 곱하기 4니까 200m 이상인데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것에 해당돼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이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동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자, 이런 건축물을 말하고요.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가볍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절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